똑같지 않은 인터뷰 제1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최소신 총감독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감이 살짝씩 멀긴 한데 계시는 곳이 지금 미국이시죠? 네, 미국입니다. 네, 본인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번에 그 1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미국 사바나 예술대학교의 최수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불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총 감독님에 대해서 아는 게 또 별로 없으실 수 있어서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네. 직접 자랑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좀 이런 거에 익숙하지는 않긴 한데요. 네. 아마 이제 방금 자동차 디자인 1세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예전에 기아 자동차의 그 세피아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걸 제가 디자인했었는데요. 사실 그 자동차는 한국인이 디자인한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스포티지, 뭐 카니발, 뭐 이런 등등의 자동차들의 맨 첫 번째 것들을 제가 디자인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디자인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겁니까? 그렇게 된 셈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라는 명칭이 별로 익숙하지 않을 때부터 네.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했던 것은 대표적으로 인천공항에 있는 공항 터미널 의자도 제가 디자인한 것이고요. 예. 네, 뭐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한국을 언제 떠나셨습니까? 2000년에 떠났습니다. 미국에 한 1년만 다녀와야지 했던 것이 25년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디자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네. 디자이너로 한 18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오래 계시는데, 이번에 디자인 비엔날레 총 감독을 맡으셔서, 어떻게 이거를 수락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고요. 요번에가 11번째였는데, 사실 10번 동안은, 모두 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총감독을 맡으셨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로서는 처음에는, 이걸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본의 아니게 외국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한국을 위해서 뭐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큰 기회여서 저로서는 뭐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받게 되었습니다. 네. 와서 준비하는 동안에는 광주에도 계셨지요? 네, 주로 미국에서 준비를 했고요. 준비 때문에 광주에 한 5번 다녀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 요번에 하루 동안 있게 되었던 거고요. 예. 벌써부터 광주 분들 그리고 광주 음식이 많이 기억납니다. 이제 개막을 했기 때문에요. 준비하는 동안에 네. 가장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셨던 겁니까? 요번에 이제 그 주제가 이 포용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였냐면, 포용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뜻이 상당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뜻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나 말하자면 지루하지 않게, 네. 심지어는 아이들이 와도 즐겁게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또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하면 뭐 최소한 1년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1년 반이나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7개월이었어요. 그게 큰 뭐 어려움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 되었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일단 주제는 포용 디자인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 기본 정서가 뭐 정의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입니다. 네. 하지만 실상에서는 그런 일이 말하자면은 잘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통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뭐 예쁘고 귀엽고 뭐 깜찍하고 뭐 그런 것들 내지는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것들을 뭐 디자인이라고 인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 사실은 디자인이 없는 생활은 또 삶은 생각해 볼 수 없는데 그러면서도 보면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한 물건 또는 사용이 심지어 불가능한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원래의 뜻에는 맞지 않게 뜻과는 맞지 않게 디자인이 배타적이거나 포용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포용 디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뭐 사람들, 어린이들, 뭐 노인들 또는 외국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 또는 임시적으로 몸이 불편하게 되신 분들 뭐 이런 모든 분들이 불편함을 전혀 안 느끼고 네.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즐겁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디자인, 이게 포용 디자인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철학적인 느낌도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모든 삶을 그냥 하나로 묶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광주를 가느라고 KTX를 타고 송정역에서 내리게 되면 말이죠. 네. 이제 택시를 타러 나오는 길에 택시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왔다라고 하면 택시를 과연 읽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예지만 포용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배려에서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포용적이지 않은 게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려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감독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좀 보니까 좀 전에 자동차 이름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 자동차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계셨었고 또 세계 3대 디자인 스쿨이죠. 미국 CCS라고 부르면 됩니까? 네네. 네, 거기에 부총장으로도 계셨었고 이력이 굉장히 다채롭고 또 훌륭해서 참 삶이 단조롭지 않고 즐거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제 실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뭐 한 30년, 그리고 뭐 대학에서 한 18년 하다가 보니까, 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좀 더 이제 굳건해졌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여러 가지 이 커리어를 만들다 보니까 익숙한 것만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심지어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도 해보는 그런 게 일종의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미국에서 계획하고 맡게 된 것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디자인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네. 네. 이번에 하셨던 것도 또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광주라는 이제 큰 도시 자체를 디자인으로 만드시는 거니까요. 이제 소주제를 보면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로 정해졌는데, 이 주제도 이제 포용 디자인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세계의 관점으로만 이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처지 입장 또는 불편함 같은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다가 보니까 너라는 세계를 보다 보면 내가 반쪽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전체로 다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내가 보지 못하던 것도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주제어를 너라는 세계 그리고 세상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누가 찾아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셨으면. 답은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아니고요. 네. 우리의 모두입니다. 네. 그곳에 이제 보러 간 사람들이 답을 찾아야겠죠. 네. 그래서 보러 오셔야 되고요. 네. 가서 어떤 걸 느꼈으면 하세요? 그 전시장에 들어오시면은요. 네. 맨 첫 번에 만나는 그 전시장이 인트로존이라고 합니다. 즉 포용 디자인이 뭐고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공간인데 그걸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딴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네. 내가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전시회 제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그냥 뭐 예쁜 디자인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마 그런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디자인 비엔날레군요. 뭐 이런 겁니다. 이 재미있는 전시회예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시다 보면 내가 그냥 전시회 보러 온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옛날에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꾸는 거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전시회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전시회 앞으로 그런 것이 된다는 느낌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당히 재밌고 볼 것이 많습니다. 네, 좀 더 제가 덧붙여 보자면 광주는 역사적으로도 민주화, 인권, 공동체의 가치를 상징하는 도시여서 이제 광주라는 도시에서 네. 포용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좀 특별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광주 출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결혼기념일이 5.18이고요. 그건 개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만약 광주가 아닌 곳에서 포용 디자인으로 디자인 비엔날레 하자라는 말씀이 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광주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도 안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인 것 다 이미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포용 디자인을 이 전 세계에 광주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에 포용 디자인의 어떤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곳으로 광주만큼 적절한 곳은 없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개막식을 할 때 제가 큰 의미를 뒀던 것이 포용 디자인을 이제 그 광주 포용 디자인 매니페스토를 공표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나 뭐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정치가들까지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세계적인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건데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포용 디자인의 어떤 그 정신과 실천의 역사를 내내 가지고 있었던 광주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도 들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큰 의미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가 그냥 디자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보러 오신 시민들도 그렇고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또 정치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시관을 보면 네 가지로 꾸며져 있는데 세계, 삶, 모빌리티, 미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좀 어떤 걸 가서 보면 더 좋을까요? 추천할 만한 곳 있습니까?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주목할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고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제가 이제 짤막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건 빠뜨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은 포용 디자인과 세계 1전시관입니다. 거기에 가보시게 되면 처음에 보시게 되는 것이 포용 디자인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포용 디자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패널이 있어요. 네. 그걸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걸 보시고 바로 뒤로 돌아서면 노르웨이 사례, 왜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국가 세 번째 안에 언제나 꼽히는가, 그 가운데 포용 디자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사례가 참 잘
보여지고 있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같은 관에서 세계 여러 나라 디자인 학교들이 해오고 있었던 다양한 프로젝트 정말 재밌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용 디자인과 산 제2 전시관에 되겠는데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거기 가보시게 되면 둥그런 그 돈탁 테이블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개발한 감자깎이 디자인으로 출발했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주방기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게 만들어버린 옥소라고 그러는 미국 회사의 그 제품들이 쫙 보이거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꼭 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그 LG의 이제 가전 제품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3관으로 넘어가면 포용 디자인과 모빌리티입니다. 여긴 정말로 재미있는 자동차들, 휠체어 같은 것들 많이 있는데 광주 지하철의 디자인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보셔야 될 만한 것으로는 그 가운데로 가시게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인도에 있는 최하층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툭툭이라고 부르는 그 인력거를 훨씬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깨끗하게 디자인한 3륜차, 4륜차가 있는데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옆에 가시게 되면은 전동 휠체어를 누구나 타보실 수 있는 그 경험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인기 코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관이 포용 디자인과 미래인데요. 여기 가면 다양한 반려 로봇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의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제목이 세 번째 엄지손가락이라는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장애를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쓸 수도 있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참 재미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 들어보니까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개념이 포용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디자인 비엔날레 준비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처음에 이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게 되었을 때 부탁을 받은 것은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예를 들면 송정역 앞에 있는 그 터널 같은 그런 걸 디자인할 수 없겠냐라고 이제 제의를 받았었고요. 네. 제가 이제 역제안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보다는 광주의 시민들이 또 광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포용 디자인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광주 지하철의 역을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편하게 길 잃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 작업을 한 것이 가장 뜻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9월달 정도에 송정역을 베이스로 아마 시범적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예.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그 작업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광주와 그 호남 지역의 디자인 학생들이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함께 광주 송정역을 포용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였나요? 네네. 그 내용을 네. 디자인 비엔날레 와서 오시게 보면 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것은 광주 송정역을 하나의 모범 케이스로 보여주고 앞으로 계획은 광주의 모든 전철역을 그런 식으로 포용적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이게 지금 11회면 다음에 12회도 있고 13회도 있고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디자인 비엔날레가 광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사실 앞으로 총감독을 맡으실 분들이 고민하실 부분이겠지요. 제가 만일에 이제 기대를 가진다고 하면 네. 예전에 어떤 예쁜 디자인, 훌륭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전시를 넘어서 광주가 내야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비엔날레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가 이제 음식으로 워낙 알려져 있는 곳이니 음식 비엔날레를 해본다든가 음식 디자인 비엔날레라든가 또는 광주가 보여주고 싶은 곳이 많아요. 그런 것에 여하튼 광주의 특색을 나타내면서도 세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화두를 꺼내는
그런 디자인 비엔날레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작업을 이제 거의 마치셨는데 마치시고 나서 이제 다 끝냈다 이렇게 홀가분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정말 홀가분했죠. 아닌 게 아니라 개막하기 한 이틀 전만 해도 네. 개막식이 이루어질 수 있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로 같이 하신 분들, 또 우리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직원들 정말로 낮을 안 가리고요. 주말 따로 안 가리고 정말 고생했어요. 제가 특히 이 비엔날레 재단의 그 지원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해서. 네. 어쨌든 그분들도 어쨌든 큰 보람을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이번에 광주시장님 또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씨앗이 되어서 이 사회가 광주시가 또 더 크게는 국가가 세계가 포용적으로 바뀌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나 같이 하신 분들이 정말로 큰 영광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서 단순하게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게 되면 생각이 찾아오실 겁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것들 저희는 가서 놀고만 오겠습니다. 우은식 국회의장께서도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K컬처 민주주의 디딤돌이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또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광주에서 이걸 준비 또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이 또 들지 않으셨을까 싶지만 저희로서는 또 귀한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몇 시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새벽 5시 반입니다. 저희 때문에 또 잠도 못 주무시고 일어나셨군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라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도 감사드립니다. 네, 꼭 가셔서 즐겁게 보시고요. 특별히 각 전시관을 연결하는 명언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도 즐겁게 보시고요. 많은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최수신 총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